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되게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스마트폰에서 여행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론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 중에도 자유여행을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러한 여행 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제가 간략하게 각각의 앱들이 어떤 앱들이 있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스마트폰 앱을 많이 이제 서치를 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앱은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너무 많죠. 수십 가지가 되는데, 각 이제 필요성별로 자유여행을 갈 때 필요한 지도, 내비게이션, 여행 플랜 짜는 거, 항공권, 숙소, 렌터카, 교통 쭉쭉쭉 해서 이제 액티비티 어떤 예약까지 이러한 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앱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핸드폰에 그룹화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필요하면 또 다른 걸 또 추가할 수도 있거나 하거든요. 먼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거는 구글 비서실장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글이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움직이든 거든 국내에서 움직이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로 소통하는 SNS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글을 이제 내 정보를 빼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행 갈 때는 구글을 비서실장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왜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여행지에 대한 그 브이로그를 볼 수가 있고, 구글 맵스를 가지고 그 어느 여행지를 찾아갈 수 있고, 메일을 통해서 세계인들과 예약사항이나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을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또한 구글 트랜스레이트, 내가 영어든 안 그러면 외국어가 안 되는 곳에 가서 구글 트랜스레이트로, 저는 실제 이탈리아에 가서 영어를 모르는 호스트를 만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구글 번역기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해서 조그만 노트북을 가져가더라도 많은 양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구글을 비서실장으로 고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 가서 길 찾기는 여러분 되게 알겠지만,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여행 갈 때만 해도 저런 도구가 필요했어요. 아틀레스라는 로드 애틀레스라는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 매년 미국 지역에 대한, 아니면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발간해서 팔았어요. 저는 저걸 가지고 미국 대륙 횡단을 했던 거거든요. 일일이 뒤져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내비게이션, 지금 이런 게 나오지도 않죠. 그 다음에 독토법을 익혀가면서, 물론 군에서 익힌 독토법을 활용하게 했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한 거죠. 그래서 구글 지도로 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글 지도는 필수적입니다. 자유여행할 때. 특히 자유여행을 할 때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면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 이게 구글 지도가 영어로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말로 다 나옵니다. 라이턴, 랩턴, 앞으로 전방 20m에 뭐가 있다,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여행 갈 루트를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가면, 그 지도를 떠가서 가면 거기를 다 알아서 안내를 합니다. 한국말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예를 들어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꼭 어떤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한국 식당을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그 식당을 찾아가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지도를 펴면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눌러봤던 건데요. 로마면 로마 지도가 나옵니다. 그 현지 지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점, 약국, 호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점을 내가 가고 싶다, 한국 식당을 간다 그러면은 우선은 로마 현지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부터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 여기 메뉴 윗단에다가 한국 식당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한국말로, 그냥 한글로 치면 돼요. 그러면 한국 식당이 이렇게 한국말로 리스트업이 딱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영업 중이고 크로스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맨 첫 번째 나온 게 서울 식당이라는 건데, 이거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이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식당을 이렇게 클릭하면 서울 식당에 대한 상황이 쭉 나옵니다. 전화번호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다녀온 사람들이 댓글 수가 뭐고, 또 지금 현재 영업 중인지, 안 그러면 메뉴가 뭐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이제 뒤지면
딱 치면은 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동차로 갔을 때 거리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서울식당까지 가는 길은 자동차로 11분이 걸린다. 그리고 거리는 3.8km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연되는 사항을 누르면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몇 번 기차를 타고 몇 번 버스를 타라 하고 나오죠. 그럼 그 중에 보면은 17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최단 시간이. 그러면 그 경로를 누르면 메트로에 타게 되면 그 지하철에서도 이걸 켜고 가면은 구글 맵이 나를 추적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정거장이 남았다. 앞으로 몇 킬로미터에서 당신이 내리면 된다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켜고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예요. 저도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한 22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걸어 다니는 체질이라서 가서 이제 걸어갔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 숏컷도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잡는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택시를 만약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택시는 이제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우버는 뭐 유럽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버가 먼저 시연이 되고요. 요 근래 이제 새로운 이런 택시, 우버와 같은 택시가 생겼는데 프리나우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쌉니다. 우버를 많이 선택하게 되면 뭐 몇 cc급이 얼만큼 된다. 가격도 나오고 그래서 블랙을 확인하면 그 우버를 누르면 우버 앱에 연결이 돼서 우버 계약을 할 수 있고 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외국어 통번역은 뭐니 해도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최고입니다. 세계 약 104개국 이상의 국가 언어를 소통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대개 기능이 있는데요. 카메라로 해서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기로 내가 다큐멘터로 글자를 써서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하게 되면은 뭐 음성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그 이탈리아 호스트하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지아오, 치아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씨로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 개국 이상의 정말 생소한 나라도 다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참 편리합니다. 내가 여행지에 가서 그 어떤 뭐 원어로 된 그 어떤 책 안내문, 여행 안내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스캔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즉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바로 들이대면은 모든 여행지 안내서를 그냥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는 음성으로 내가 한국말하고 이탈리아를 하고 한국말로 하면 이탈리아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고 또 그쪽에서 말을 하면 한국말로 나오고 그래서 또 서로 이제 쌍방향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이걸 전부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가능하다는 거고. 항공권은 아무래도 스카이 스캐너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왜 이걸 많이 이용하냐면 이거는 항공권과 호텔, 렌터카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을 하면 검색을 하면 여행지를 검색하면 그 지역에 뭐 인기 있는 뭐 여행지라든가 또 휴가 중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항공권을 거기서 동시에 같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하고 그다음에 호텔, 숙소, 그다음에 이제 렌터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원세트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가정집이라든가 단독 어떤 펜션 형태의 숙소를 가고 싶을 때 에어비앤비를 누르게 되면 이제 숙소에 대한 것이 탐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캘거리 내가 숙소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숙소가 약 300여 개가 이제 나오거든요. 대개 이거는 뭐 호텔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하는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걸 빌려주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두브로브니크를 간다 그러면은 그 숙소에 대한 것이 내가 옛날에 예약을 했다 그러면 그게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내가 옛날에 이용했던 여행 패턴 이게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 내가 이용했던 숙소까지도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지난번에 묵었던 숙소가 어디지 하고 보면은 그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들하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호스트하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 앱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행지에서 자유여행을 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좌우를 하죠. 저는 이제 야후 날씨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야후가 뭐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포털로서 하다가 요즘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이 날씨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뭐 간단하게 예보부터 시작해서 뭐 최저 온도, 최고 온도도 알려주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습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바람의 방향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강수량이 기본적이고요. 제가 또 가끔 이용하는 건 뭐냐면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간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추가해 가면서 제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앱이 되어 있고요. 환전 앱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커런시라는 앱을 많이 씁니다. 이 커런시가 정말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때그때 어떤 그 환율 추세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화가 어느 정도 절상이 되어 있나 절하가 되어 있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웬만한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는 웬만한 나라는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환율과 그 다음에 그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 현지에 가서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마이리얼 트립. 이거는 이제 한국인 가이드를 직접 내가 선정을 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유럽에 파리 여행을 한다면 파리에 있는 가이드 투어, 뭐 티켓,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오거든요. 그럼 내가 가이드 투어를 누르면 거기에 가이드 투어는 이제 각각 개인 이제 가이드들이 자기 상품을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리를 이제 내가 하는 거를 파리 야경 투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르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29,000원 정도 주면은 그 가게에서 그 파리 뭐 에펠탑 주변에서 그룹 투어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그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이 크룩이라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이 크룩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다가 요즘은 뭐 각종 뭐 철도라든가 티켓, 그다음에 여행지 패스, 숙소, 심지어는 이제 뭐 유심 카드하고 교통 서비스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크룩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마카오를 간다 하면 홍콩 마카오에 있는 여러 가지 숙소라든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심카드 이런 것도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뭐 철도 티켓을 하고 싶다 그러면 티켓 예매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도 아고다라든가 부킹닷컴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또 많은 또 숙소에 대한 앱들하고도 연결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는 가끔 이용하는데 공항에 도착할 때 이동 서비스, 즉 숙소에서 만약에 이제 렌트카가 없는 경우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어떤 공항을 가고 싶으면 물어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공항 이동 서비스를 클릭하면은 택시처럼 와가지고 이동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렌터카는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세계적인 뭐 헐츠, 에이비스, 그다음에 뭐 알라모 이런 이제 여행 렌터카 회사에 직접 컨택을 해서 예약도 할 수 있지만 렌탈카스닷컴을 가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걸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한 곳, 그다음에 뭐 상품도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택시는 뭐니 해도 세계 700개 이상 도시에서 사용하는 우버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쓰면 요금이 나오고요. 그 요금에 따라서 결제 수단을 카드로 해놓으면 자동 지불이 되고 또 끝나면 그게 안전하게 그 우버사에서 다 안전을 체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바가지를 쓸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버를 저는 가끔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집어넣는데요. 세이브 트립이라는 거. 가서 저희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노트를 가지고 간다든가 조그마한 뭐 수첩을 가져가서 여행지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유럽 여행 때는 이 세이브 트립으로 저 여행 일기를 썼고 거기에 따른 모든 일정 관리, 비용 관리, 심지어 가계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간단한 그 여행지에서 사진과 함께 노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떤 그 필요한 항공권 준비를 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정을 이렇게 시간별로 쭉 기록해 놓으면 자기가 쭉 관리를 합니다. 매일. 그 다음에 비용. 그날 썼던 거를 비용을 기록을 해 놓으면 거기에 뭐 교통비는 얼마, 식사비는 얼마, 이것까지 자기가 분류를 다 해가지고 그냥 뭐 원화로 썼으면 원화로, 유로화로 썼으면 유로화로 하면 다 환전을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환전해서 총 비용을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사진과 함께 내가 그때 있었던 기록들을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여행을 기록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앱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음껏 자유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행을 떠나는 어떤 행복한 상태, 그다음에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약하고 계획서 짜고 뭐 짐 꾸리는 이런 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계 여행 앱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나만의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로드트립을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운전을 할 줄 알고 또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정도 실력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 로마 정도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외에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여행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로드트립을 권하고 싶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서 여러분 가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세계 어디든지 그곳에는 당신이 도울 지인과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정말 당당하게 갑질하면서 자유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세계 자유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